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입니다. 비자 문제로 미국에 구금된 우리 국민을 태워오기 위한 전세기가 내일 현지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미국으로 간 외교부 장관이 잦은 출국 절차를 매듭지을 예정인데 정부는 현지 시간 10일 석방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미국 이민당국에 체포된 우리 기업 직원들을 태우기 위한 전세기가 조지아주 애틀랜타로 떠날 거로 보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주선해 368석짜리 대한항공 항공기가 준비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금된 300여 명을 모두 태울 수 있는 규모로 비행 시간을 고려하면 현지 시간 10일 오전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시간 9월 10일 수요일 우리 전세기가 미국을 출발하는 것을 목표로 우리 정부와 관계 기업 및 항공사 측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이 추방이 아닌 자진 출국 형식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미국 측과 세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현지에 파견된 신속 대응팀은 구금된 직원들과 접촉해 행정 절차를 돕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에 도착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 등 고위급 인사들을 만나 최종 담판을 지을 예정입니다. 추방이나 이런 처분이 아니고 자진 입국으로 전원을 우리가 전세기로 모시고 올 수 있도록. 정부 계획대로 석방이 이루어지면 우리 시간으로 11일 오후 우리나라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미국에 다시 갈 때 불이익을 받지 않는 건 물론 재발 방지를 위해 우리 대미 투자 인력의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논의가 뒤따라야 하는 상황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통상당국이 7월 말에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 후속 논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 가운데 비자 문제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산업부 통상실무대표단은 미국 무역대표부, 상무부 관계자들과 실무 협의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의 우려를 표명하며 안정적인 대미 투자를 위해 비자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점을 전달했습니다. 조지아에 구금된 우리 국민의 자진 출국 절차가 시작됐지만 미 국토안보장관은 이들이 추방될 거라면서 상반된 발언을 내놨습니다. 일본은 퇴거 명령을 어겨서 구금됐다는 말도 했는데 우리 기업들은 어떤 사전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크리스티논 미 국토안보장관은 지난 4일 조지아주에서 체포된 한국인 근로자 일부가 퇴거 명령을 무시해 구금됐다고 밝혔습니다. 소수는 범죄 활동과 관련이 있다며 추방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We are following the law. They are going to be deported. A few of those had criminal activity beyond just being here past final removal orders, and they will face the consequences for that. 정부는 현재 미국 측과 협의해 자진 출국 형식으로 귀국을 추진하고 있는데 노 장관의 추방 발언이 자진 출국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 관계자는 노 장관의 추방 발언에 대한 어떤 정보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근로자들이 퇴거 명령을 무시해 체포했다는 발언도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대규모 단속 전에 미 당국이 퇴거 명령을 했다는 의미로도 읽히는데 현대자동차와 LG 에너지 솔루션 측은 미국 정부로부터 사전 통보를 전혀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티논 장관은 이번 단속이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보낸 강력한 메시지라고 강조했습니다. And we're encouraging all companies who want to come to the United States and help us our economy and employ people that we encourage them to employ U.S. citizens and to bring people to our country that want to follow our laws and work here the right way. 크리스티논 장관은 이번 조지아 사태가 외국 기업이 미국으로 올 때 게임의 규칙이 어떤 건지 분명히 알게 해준 기회가 됐다며 대미 투자에는 영향이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서 발생한 우리 노동자의 대규모 구금 사태를 두고 대통령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며 공개적으로 첫 언급을 내놨습니다. 부당한 일이 재발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는데 이 미 이민당국을 에둘러서 비판한 거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나온 발언이지요? 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열린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미국의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를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조지아주에 있는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노동자들을 미 이민 당국이 불법 체류자라며 체포한 사건을 거론한 겁니다. 우선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조만간 귀국할 예정이라며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 안전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며 관계부처는 귀국할 때까지 상황을 세심하게 관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국민과 기업 활동에 부당한 침해가 가해진 일로 규정하며 다시는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실질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상호 신뢰와 동맹 정신에 따라 교섭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달라고도 주문했습니다. 네, 김용범 정책실장도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이 문제를 거론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일하러 간 사람들이 쇠사슬에 묶여 구금당한 사태가 너무나 충격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외교적으로 가장 강한 톤으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강력한 항의를 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한 명도 빠짐없이 추방이 아닌 자진 입국으로 모시고 올 수 있도록 막바지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실장은 다행히 백악관에서 우리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국내 이송을 위한 세부 절차를 조율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또 향후 비자 제도 개선에 대해선 미국의 반이민 정서가 강해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10년 넘게 우리 정부와 기업이 총력을 다해 입법 노력을 하고 있는데 미 의회에서 관련 법을 발의하는 의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트럼프 미 대통령이 상황을 아주 상세하고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며 대통령실과 백악관에서 필요하면 워킹그룹을 만들어서라도 단기의 법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 이민당국이 현지 시간 4일 조지아주 한국 기업 건설 현장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일본인 3명도 체포했다고 일본 외무상이 밝혔습니다.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은 미국 이민당국이 470명 이상을 체포했는데 이 가운데 일본인 3명이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상황 파악에 힘쓰고 있다며 이 사안에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에 위청한 변호사를 지명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장관급 이상 인사 5명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에는 최희영 문체부 장관과 가수 박진영 씨가 임명됐습니다. 또 부총리급 예우인 국민통합위원장에는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중용됐고 장관급 예우인 국가건축정책위원장에는 김진애 전 의원이 발탁됐습니다. 대통령실 인사수석은 조성주 한국법령정보원장이 맡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란 청산은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내란과 절연하라며 정당 해산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에 교섭단체 연설 첫 주자로 단상에 오른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야당을 향해 90도 인사하며 운을 뗐습니다. 주로 민주당 쪽에 시선을 맞춘 채 50여 분 동안 이어진 연설에서 정 대표는 26차례나 내란을 언급했습니다. 내란 청산은 정치 보복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대적 과제이자 시대적 사명입니다. 시대정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가장 많이 언급했고 민주주의와 청산도 빈번하게 등장했지만 협치 언급은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대신 거듭 야당 심판론을 띄웠습니다. 진정 어린 사과를 하십시오.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전날 대통령 주재 여야 대표 회동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처음 손을 맞잡은 지 하루 만에 정당 해산 가능성을 경고한 겁니다. 정 대표는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둔 덧센 특검법 개정안과 검찰, 언론, 사법 등 3대 개혁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법관 증언과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등에 반발하던 사법부를 향해선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국회가 먼저 나서서 사법부의 예산과 인원을 늘려주겠다는데도 반대하는 조직은 처음 봅니다.
정 대표는 연설에 항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선 다 피가 되고 살이 될 거라며 경청을 주문하는 여유도 보였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내란에는 무관용을, 개혁에는 골든타임을 원칙으로 내세웠습니다. 지지층 결집을 위한 대야 공세와 함께 쟁점 법안을 둘러싼 당정 간 이견에도 강경한 개혁 드라이브를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어제 악수의 온기가 채 식기도 전에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내란을 고리로 또다시 정당 해산을 언급하자 국민의힘에서는 강한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제1야당을 향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다며 정 대표를 여의도 대통령에 비유해 비꼬기도 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정당 해산까지 거론한 정청래 대표 연설에 국민의힘은 차진 추임새로 맞섰습니다. 반복되는 내란 청산 구호는 대통령이 다 된 것 같다고 비꼬았고, 과거를 회피하지 말란 공격에는 정청래 대표의 전과 기록을 꺼내들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책임을 회피한 과거는 다시 현재를 괴롭히며 되살아난다. 본회의장을 떠나진 않았지만 국민의힘은 사이사이 큰 소리로 받아치며 불쾌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지난 한미 정상회담은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역대급 성공이었습니다. 전날 정청래 대표와 직접 손을 맞잡았던 장동혁 대표는 거대 여당 대표의 품격을 기대했지만 너무 실망했다면서 자화자찬, 명비어천가였다고 혹평했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 여당의 양보를 언급했건만 돌아온 건 야당을 향한 선전포고였다고 쏘아붙였습니다. 기세는 여의도 대통령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거울을 보면서 자기 독백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협치의 물꼬를 틔웠다고 평가받던 회담이 끝난 지 하루도 안 돼 전국이 차갑게 얼어붙은 모양새인데 야당은 대응 수위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당장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앞둔 송원석 원내대표는 대화의 장을 걷어찬 채 독주하는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하고 이재명 정부의 실정도 충분히 짚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여투쟁과 별개로 지도부가 극심한 가뭄을 겪는 강릉 지역에 방문하는 등 민생을 챙기는 투트랙 전략에도 나섰습니다. 야당은 대통령이 회담에서 약속한 속도 조절이 실제로 관철되는지 우선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목요일 대통령의 취임 100일 회견에서 야당에 대해 어떤 메시지가 나오느냐가 향후 전국의 분수령이 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 당내 성비위 파문으로 지도부가 총사퇴한 조국혁신당이 의원총회에서 조국혁신정책연구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단수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모레 당무위원회에서 공식 선출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김다현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십시오. 네, 당내 성비위 파문으로 지도부가 총사퇴한 조국혁신당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신임 비상대책위원장 인선 등을 논의했습니다. 서원근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을 만나 의원 다수가 조국혁신정책연구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당무위원회에 단수 추천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곧바로 조국혁신당은 공식 입장을 내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당 내외의 역량을 모아 신뢰를 회복하고 혁신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의원총회에는 조국혁신당 의원 12명 모두가 참석하지는 않았는데요. 서 원내대표는 반대 의견으로 의원총회에 불참한 의원은 없었다며 외부 일정이 있어 참석하지 못한 분들에게도 다 개별적으로 의사를 물어봤다고 밝혔습니다. 의원총회에서는 조 원장이 지금 시기에 나서면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당의 주요 리더로서 어려움을 책임지고 헤쳐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다수 의견으로 이같이 정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강미정 대변인 등 피해자 측에서는 조국 비대위 체제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서 원내대표는 조 원장이 아직 비대위원장은 아니지만 비대위가 구성되면 성비위 피해자를 만나 위로하고 피해자 지원과 업무 복귀 등 후속 조치에 대한 협의를 충실히 진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모레 당무위원회에서 조 원장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공식 선출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의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진흥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방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1일 과방위 전체 회의를 거쳐서 25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상정해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오늘 국회 과방위 법안 소위를 통과한 방통위 개편 법안을 두고 사실상 이진숙 축출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법적인 판단을 받을 거라고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방통위를 방미통위로 바꾼 것은 부칙에 있는 정무직 임기 종료 규정 때문입니다. 이진숙 면직, 사실상 축출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 하나 찍어내기 위해서 정부 조직 개편이라는 수단이 동원된다면 그 정부를 민주적 정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법을 바꿔서 사람을 잘라내려는 것이 제가 불법적이라고까지, 불법과 불법적이라는 단어의 뜻은 다르지만 어떻든 법의 판단을 받아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붙여야 하고 시한을 넘기면 그 다음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상정해 표결합니다. 내일 본회의는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진행되는 만큼 모레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건희 특검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추가로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의심할 정황이 있다는 점을 적시했습니다. YTN이 확보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추가 수사 필요성 항목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검은 2022년 1월 5일 1억 원을 건넸다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증언과 다이어리 메모, 문자 메시지, 현금 사진에 더해서 동석한 사람의 메시지 내역을 근거로 권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서희건설 매관 매직 의혹 관련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공천 청탁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입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이미혜진 기자. 네, 서울 광화문에 있는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입니다. 네, 한덕수 전 총리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김건희 특검은 오늘 오후 2시부터 한덕수 전 총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사위인 박성근 전 검사가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임명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전 총리는 조사에 앞서 비서실장 인선에 윤 전 대통령 부부 개입이 있었는지 등의 물음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상황 보시겠습니다. 서희건설이 김건희 씨한테 금품 건넨 거 알고 있었습니까? 혹시 근무 기간 동안 아예 모르셨어요? 과거 한 전 총리는 비서실장 임명과 관련해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게 추천을 맡겼더니 다음 날 박성근 전 검사 이력서를 받았다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한 전 총리가 진술 거부권을 쓰지 않고 조사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봉관 회장은 이미 사위에 공직을 부탁하며 김건희 씨에게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금품을 건넸다는 자수서를 특검에 제출했는데요. 특검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윤 전 대통령이 인사청탁을 인지하고 관여했는지 파악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전에 출석한 김상민 전 부장검사 조사는 아직 진행 중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에 연루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한 조사도 오전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 전 검사는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해 수사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이 확증 편향의 오류라며 입장을 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특검 수사를 통해서 누설되고 있는 많은 수사 관련 정보들이 많은 오해와 억측에 기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소명하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김 전 검사는 김건희 씨가 지난해 총선에서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인물입니다. 김건희 씨가 김영선 전 의원 지역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 지역에 김 전 검사를 당선시키려 김영선 전 의원의 불출마를 종용했다는 겁니다. 당시 김 전 검사는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나섰다가 당내 경선에서 낙마했고 이후 국가정보원 법률특보로 임명돼 이 또한 특혜 논란이 일었습니다. 최근 특검은 김건희 씨 사돈집에서 발견된 이유환 화백 그림을 김 전 검사가 구매해 김건희 씨 측에 넘긴 정황을 포착했는데요. 특검은 이 그림이 공천 청탁이나 공직 임명을 위한 대가성 선물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 전 검사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진 않지만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오늘 조사는 밤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에서 YTN 임혜진입니다. 국가유산 사적 이용으로 논란이 됐던 김건희 씨의 종묘 차담회에 대해 특검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수사 결과에 따라 직권 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김건희 씨가 외부인들을 불러 국가유산이자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망묘루에서 차담회를 가졌다는 게 논란의 핵심입니다. 일반인 관람이 안 되는 휴관일에 대통령실 행사도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약간의 개인적인 이용의 하나의 좀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화유산에 대한 명백한 사적 사용 맞죠? 네. 김 씨가 국가유산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특검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직권남용 혐의를 포함해 여러 법리 적용을 검토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망묘루를 일반 비공개일에 사적 지인들과의 차담회 장소로 무단 이용하였다는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며 이미 종묘 관리소장을 포함해 관련 공무원들 조사는 완료된 상태라고 특검은 설명했습니다. 김 씨의 종묘 방문 당일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파악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오는 12일 김 씨 최측근으로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유경옥 전 행정관을 소환합니다. 특검은 유 전 행정관을 상대로 당시 동행한 인사들에 대한 정보와 종묘로 차담회를 가게 된 경위까지 캐물을 걸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특검은 김승희 전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을 무마하는 데 김 씨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제기한 국가정보원 계엄 동조 의혹과 관련해 조은석 특검팀이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지휘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관련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아직 정식으로 혐의를 인지한 상황은 아니라며 국정원의 인력 파견에 조 전 원장의 지시가 개입됐는지 살펴봐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쯤 인천 도화동에 있는 인쇄 회로기판 제조 공장에서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어지러움과 호흡 곤란 등을 호소하는 6명을 병원으로 이송했고 업체에서도 16명을 자체적으로 병원으로 옮겼는데 모두 심각한 부상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해당 공장 염산 탱크에 염소산을 잘못 주입하며 가스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릉의 가뭄이 장기화하면서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바로 지역 농민들입니다. 자식 같은 농작물이 타들어가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추수를 앞둔 벼처럼 누렇게 말라버린 대파밭. 가뭄으로 농업용수가 끊기면서 물을 제대로 주지 못했습니다. 인근 배추밭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푸릇푸릇 잎을 키워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상황은 심각합니다. 모두 같은 날 배추 모종을 심은 밭입니다. 물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면서 일부는 이렇게 자라지 못했고 심지어 말라 죽기까지 했습니다. 김장철을 앞두고 수확을 기대한 농부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이 때려 놓치면은 1년은 기다려야 되고 이 배추 상태 이거 상인인데 팔아야 되는데 이 팔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1년을 기다려야 되는 아직까지도 비가 이렇게 잘 오지 않고 하기 때문에 참다 못한 농민들이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최우선 과제인 식순환 해결을 위해 총력을 쏟고 있는 사이
타들어가는 농작물은 철저하게 외면받았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이제는 기다리는 비가 내려도 농작물이 제대로 자랄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 강릉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농업 피해를 조사해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주기를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1년 농사를 망쳐버린 농민들은 당장 추석을 코앞에 두고 막막한 상황입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농사는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방과 군, 해경까지 급수 지원에 나선 덕분에 감소폭은 다소 줄었지만 저수율은 연일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급수 제한 조치로 시민 불편은 가중되고 영업 차질에 말라 죽는 농작물까지 가뭄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최근 경기 광명시와 서울 금천구를 중심으로 무단 소액 결제 피해가 이어지자 KT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침해 신고를 했습니다. KT는 어제 저녁 신고 조치를 했고 지난 5일 새벽부터 비정상적인 소액 결제 시도를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추가 발생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개인정보 해킹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위메프의 기업 회생 절차가 폐지되면서 사실상 파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게 명백히 밝혀졌고 법원이 정한 기한인 지난 4일까지 회생 계획안이 제출되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회생 절차를 밟은 티모는 오아시스의 인수가 결정돼 지난달에 회생 절차를 종결했지만 위메프는 인수자를 찾는 데 난항을 겪어왔습니다. 국제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정도로 급등하자 금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돌반지 한 돈이 73만 원을 넘으면서 선물용 수요는 싹 사라지고 대신 투자 목적으로 10돈이나 100g 단위 고중량 골드바를 사려는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류환웅 기자입니다. 5월 이후 잠잠했던 금값이 최근 다시 오르자 그간 잠잠했던 금투자 열기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고점이라 생각해 팔려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구매를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돌반지 한 돈이 73만 원을 넘으면서 반지나 팔찌, 목걸이 등 수요는 싹 사라졌고 대신 투자 목적으로 10돈이나 100g, 500g, 1kg 등 고중량 골드바를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그 생활용품화하던 금이 이제는 투자 상품으로 완전히 변화하고 있는 그런 시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 4월 사상 최고치를 찍은 뒤 횡보하던 국제 금값은 최근 트로이 온스당 3,670달러를 넘으며 가파르게 상승 중입니다. 달러화가 약세인 데다 이달 중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확실시되면서 안전자산으로서 달러나 미국 국채 대신 금의 매력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금값이 오르면서 이런 실물 투자에 대한 관심도 높지만 금 통장이나 금 ETF 등 투자 상품에 대한 수요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4일 기준 국민신한우리은행 3곳의 금통장 잔액은 1조 1,981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50% 이상 급증했습니다. 금 ETF 매수도 늘어나 지난 8일 기준 금 ETF 10종의 순 자산은 2조 2,824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2.6배나 폭증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아직 국제 금값이 고점이라고 보긴 힘들며 미국 연방준비제도 통화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는 한 금값은 더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준이 다시 또 이제 통화정책 완화가 일단락되고 다시 이제 동결이라든가 인상으로의 그런 전환 가능성이 높은 시기는 2027년 이후다라고 보게 되면요. 저희는 금값의 고점은 내년도 어느 시점이 될 거다라고. 주요 국가들의 중앙은행이 외환 보유액으로 금 매수에 나서는 점도 국제 금값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2010년대 연평균 130톤이던 중앙은행 금 보유량이 올해 상반기엔 210톤으로 1.6배나 증가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건설업 불황에도 최근 소비 회복세에 힘입어 경기 부진이 완화되고 있다는 국채연구원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9월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건설 투자의 부진에도 소비를 중심으로 경기 부진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소비는 시장금리 하락세가 지속되고 정부의 소비 지원 정책이 시행되면서 부진이 다소 완화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동남아 여행 다녀오시는 분들, 근육통에 좋다는 호랑이 연고와 비염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야돔 같은 허브 오일 제품 많이 사오시죠. 하지만 국내에서 유통 중인 일부 제품에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다량 포함돼 있고 멘톨 성분의 경우 특히 영유아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주의가 필요합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허브 오일로 만들어진 타이거밤, 이른바 호랑이 연고와 냄새를 맡는 형태의 야돔. 시원한 느낌을 주고 근육통과 비염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동남아시아 여행객들에게 인기를 끄는 제품들입니다. 특히 걸그룹 블랙핑크의 태국 출신 멤버 리사가 쓰는 야돔 제품이 완판되는 등 유명세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품목들을 포함한 동남아 허브 오일 제품이 알레르기와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15개 제품의 안전성을 검사했더니 모든 제품에서 피부 자극과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리날롤과 리모넨이 다량 검출됐습니다. 표시 의무가 있는 기준 함량보다 해당 성분이 많게는 2,800배 많이 함유돼 있었지만 제대로 표기한 제품은 단 한 개도 없었습니다. 또 페퍼민트 오일의 주 성분인 멘톨 역시 15개 제품에서 전부 나왔지만 제대로 된 표기는 전무했습니다. 알레르기 환자가 멘톨 성분을 흡입하면 무호흡과 기도 수축 등 부작용을 겪을 수 있고 24개월 미만 영유아의 경우 반사성 무호흡 등 치명적인 부작용이 우려돼 유럽에서는 사용이 금지돼 있는데 관련 주의사항을 적은 건 15개 제품 가운데 2개뿐이었습니다. 국내에서 허브 오일 제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는 알레르기 성분과 효능, 효과에 대한 표시, 광고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고농도의 멘톨을 함유한 제품은 영유아에게 사용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규제 허점도 드러났습니다. 야돔은 현행법상 화장품이나 방향제로 규정할 수 없는 비관리 품목으로 분류돼 제품 신고 의무나 허가 절차가 없는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수입 판매한 사업자들에게 알레르기 유발 성분과 영유아 사용에 대한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권고하고 관련 부처에 허브 오일 제품 관리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종일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빗줄기가 다소 약해진 상태지만 오늘 밤 밤사이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또다시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시간당 30에서 50mm로 강하게 집중되겠고요. 내리는 양도 많겠습니다. 특히 백중사리 기간까지 겹쳐서 만조시 침수 피해 없도록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도 아침 공기는 제법 선선하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20도 안팎으로 출발하겠고요. 하지만 한낮에는 서쪽을 중심으로 30도 안팎의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당내 성비위 파문으로 지도부가 총사퇴한 조국혁신당이 비대위원장에 조국혁신정책연구원장을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비공개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 다수가 당무위원회 조국비대위원장을 단수 추천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모레 당무위원회를 열어 조국 비대위원장 인선을 최종 확정할 방침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란 청사는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내란과 절연하라며 정당 해산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에 교섭단체 연설 첫 주자로 단상에 오른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야당을 향해 90도 인사하며 운을 뗐습니다. 주로 민주당 쪽에 시선을 맞춘 채 50여 분 동안 이어진 연설에서 정 대표는 26차례나 내란을 언급했습니다. 내란 청사는 정치 보복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대적 과제이자 시대적 사명입니다. 시대정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가장 많이 언급했고 민주주의와 청산도 빈번하게 등장했지만 협치 언급은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대신 거듭 야당 심판론을 띄웠습니다. 진정 어린 사과를 하십시오.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전날 대통령 주재 여야 대표 회동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처음 손을 맞잡은 지 하루 만에 정당 해산 가능성을 경고한 겁니다. 정 대표는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둔 더 센 특검법 개정안과 검찰, 언론, 사법 등 3대 개혁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법관 증언과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등에 반발하던 사법부를 향해선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국회가 먼저 나서서 사법부의 예산과 인원을 늘려주겠다는데도 반대하는 조직은 처음 봅니다. 정 대표는 연설에 항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선 다 피가 되고 살이 될 거라며 경청을 주문하는 여유도 보였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내란에는 무관용을, 개혁에는 골든타임을 원칙으로 내세웠습니다. 지지층 결집을 위한 대야 공세와 함께 쟁점 법안을 둘러싼 당정 간 이견에도 강경한 개혁 드라이브를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어제 악수의 온기가 채 식기도 전에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내란을 고리로 또다시 정당 해산을 언급하자 국민의힘에서는 강한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제1야당을 향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다며 정 대표를 여의도 대통령에 비유해 비꼬기도 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정당 해산까지 거론한 정청래 대표 연설에 국민의힘은 차진 추임새로 맞섰습니다. 반복되는 내란 청산 구호는 대통령이 다 된 것 같다고 비꼬았고, 과거를 회피하지 말란 공격에는 정청래 대표의 전과 기록을 꺼내들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책임을 회피한 과거는 다시 현재를 괴롭히며 되살아난다. 본회의장을 떠나진 않았지만 국민의힘은 사이사이 큰 소리로 받아치며 불쾌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지난 한미 정상회담은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역대급 성공이었습니다. 전날 정청래 대표와 직접 손을 맞잡았던 장동혁 대표는 거대 여당 대표의 품격을 기대했지만 너무 실망했다면서 자화자찬, 명비어천가였다고 혹평했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 여당의 양보를 언급했건만 돌아온 건 야당을 향한 선전포고였다고 쏘아붙였습니다. 기세는 여의도 대통령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거울을 보면서 자기 독백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협치에 물꼬를 틔웠다고 평가받던 회담이 끝난 지 하루도 안 돼 전국이 차갑게 얼어붙은 모양새인데 야당은 대응 수위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당장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앞둔 송원석 원내대표는 대화의 장을 걷어찬 채 독주하는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하고 이재명 정부의 실정도 충분히 짚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여투쟁과 별개로 지도부가 극심한 가뭄을 겪는 강릉 지역에 방문하는 등 민생을 챙기는 투트랙 전략에도 나섰습니다. 야당은 대통령이 회담에서 약속한 속도 조절이 실제로 관철되는지 우선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목요일 대통령의 취임 100일 회견에서 야당에 대해 어떤 메시지가 나오느냐가 향후 전국의 분수령이 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가 있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특검은 국회에 보낸 체포동의안에서 이번 사건을 국정농단으로 규정했는데 법 여건이 압도적 의석을 가진 만큼 통과가 확실시됩니다. 박광열 기자입니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9월 1일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권성동 체포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특검은 9쪽 분량의 체포동의안에서 이번 사건을 정치 권력과 종교단체의 결탁이자 국정농단, 선거 개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속 필요성도 조목조목 적었습니다. 휴대전화를 바꾸고 차명폰으로 수사 관계자들과 연락했다며 증거인멸 우려는 물론 도주 가능성까지 제기했습니다. 정치자금을 더 받았다고 의심할 사정이 있다며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이에 권성동 의원은 떳떳하게 수사에 임할 거고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날 보세요. 어떤 입장인지. 그날 보면 되지. 불체포 특권 포기하시겠다는 입장은 똑같으신 거죠? 당연하죠.
표결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이뤄집니다.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피해 11일과 12일 가운데 하루가 될 거로 보이는데 목요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회견 일정이 변수로 꼽힙니다. 제적 과반 출석과 출석 과반 찬성이 통과 요건으로 범여권 의석수만으로 충분한 만큼 가결이 사실상 확정적입니다. 국민의힘은 당사자가 불체포 특권 포기 의사를 밝힌 만큼 표결 보이콧 대신 자율투표를 통해 개별적으로 정치보복 주장에 힘을 보태는 방식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입니다. 당당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많기 때문에 지금 예상으로는 자율투표하는 형태로 들어가서 정치 보복성 수사가 이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호한 목소리는 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영장실질심사 날짜가 정해지고 심사 결과에 따라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현직 신분으로 구치소에 수감됐을 당시 대통령실 간부가 몰래 반입한 휴대전화로 키우던 강아지의 사진과 영상을 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이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반입한 휴대전화로 강아지 사진과 동영상을 본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김건희 씨의 매관 매직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에 불려 나왔습니다.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사위가 총리 비서실장이 되는 과정을 확인하기 위한 참고인 신분인데 취재진 앞에서는 침묵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예정된 시각보다 10분가량 일찍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김건희 씨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연루된 매관매직 의혹의 참고인 신분입니다. 자신의 비서실장을 지낸 이 회장 사위 박성근 변호사 관련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서희건설이 김건희 씨한테 금품 건넨 거 알고 있었습니까? 혹시 근무 기간 동안 아예 모르셨어요? 내란 특검에 이어 김건희 특검도 출석하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오늘 조사 박 변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에서 일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취임한 뒤엔 차관급인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발탁됐습니다. 이 회장은 최근 특검팀에 자신이 김건희 씨에게 이른바 나토 3종으로 알려진 귀금속들을 주면서 사위 인사청탁을 했다고 자수했습니다. 특검은 박 변호사가 잇따라 공직 기회를 얻은 게 선물과 관련 있다고 보고 앞서 이 회장을 피의자, 박 변호사를 참고인으로 조사했습니다. 한 전 총리를 상대로는 측근이 아닌 박 변호사가 비서실장을 맡게 된 경위, 그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역할 등을 세세히 물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 전 총리는 과거에 기자들 앞에서 비서실장 인선을 대통령에게 이름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제가 딱히 지금 누구를 비서실장으로 해가지고 내 측근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할지 저는 지금 아무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님이 생각하시는 사람이면 좋고. 특검은 이 회장의 선물과 박 변호사 공직 임명의 대가성 여부를 따지면서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에게 뇌물죄 적용이 가능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국가유산 사적 이용으로 논란이 됐던 김건희 씨의 종묘 차담회에 대해 특검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수사 결과에 따라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김건희 씨가 외부인들을 불러 국가유산이자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망묘루에서 차담회를 가졌다는 게 논란의 핵심입니다. 일반인 관람이 안 되는 휴관일에 대통령실 행사도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약간의 개인적인 이용에 하나의 좀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화유산에 대한 명백한 사적 사용 맞죠? 네. 김 씨가 국가유산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특검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직권남용 혐의를 포함해 여러 법리 적용을 검토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망묘루를 일반 비공개일에 사적 지인들과의 차담회 장소로 무단 이용하였다는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며 이미 종묘 관리소장을 포함해 관련 공무원들 조사는 완료된 상태라고 특검은 설명했습니다. 김 씨의 종묘 방문 당일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파악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오는 12일 김 씨 최측근으로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유경옥 전 행정관을 소환합니다. 특검은 유 전 행정관을 상대로 당시 동행한 인사들에 대한 정보와 종묘로 차담회를 가게 된 경위까지 캐물을 걸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특검은 김승희 전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을 무마하는데 김 씨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민중기 특검팀이 공천 청탁 의혹이 있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소환했습니다. 김 전 검사는 자신에 대한 논란이 오해와 억측에서 비롯됐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김건희 씨 공천 개입 의혹이 연루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팀에 나왔습니다. 김 전 검사는 출석에 앞서 자신을 둘러싼 논란이 오해와 억측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특검 수사를 통해서 누설되고 있는 많은 수사 관련 정보들이 많은 오해와 억측에 기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소명하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특검은 김 전 검사가 김건희 씨 도움을 받아 지난해 총선에서 공천을 받으려 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공천 개입 의혹 키맨인 명태균 씨는 김건희 씨로부터 김 전 검사가 김영선 전 의원 지역구에서 당선될 수 있게 지원해달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결국 김 전 검사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탈락했는데 이후 국가정보원 법률특보로 임명되며 또 다른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특검은 최근 김건희 씨 사돈집에서 발견된 이우환 화백 그림의 구매자가 김 전 검사라는 정황을 포착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그림이 진품인지 위작인지를 놓고는 서로 다른 두 감정기관의 의견이 엇갈리며 논란이 되고 있는데 특검은 이와 관계없이 김 전 검사가 공천과 공직임명 청탁을 위해 그림을 전달한 게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김상민 전 검사는 특검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혐의를 적극 부인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검법은 위헌이라 주장하는 데 대해 조은석 특검팀이 헌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법률에 의해 출범한 특검이라며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재판에 불출석하는 것도 위헌 주장과 연결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향후 대응 방향을 밝혔습니다. 내란 특검이 계엄 당일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와 함께 원내대표실에 모여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 일제히 출석을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최근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와 정희용 사무총장, 신동욱 최고위원, 이미자, 김대식, 김희정 의원 등에 대해서 참고인 조사 출석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해당 의원들이 고발된 상태인 만큼 특검은 출석에 잇따라 불응할 경우 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해서 피의자로 신분을 바꿔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 이민당국 수용시설에 구금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에 대한 자진 출국 절차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당국은 자진 출국을 원하는지 의사부터 확인하고 있는데요. 미국 입국 제한 같은 불이익이 없다지만 여전히 우려는 남아 있습니다. 조지아주 폭스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국인 구금 닷새째 구금자 300여 명 전원을 대상으로 한 단체 영사 면담이 진행됐습니다. 자진 출국 형식의 석방을 설명하고 동의하는지 의사를 확인한 뒤 동의서를 받는 절차가 이뤄졌습니다. 절반 정도 넘었습니까? 가시겠다는 분이? 제가 이제 그거는 나중에 하는데 뭐 다 한국 가시는 걸 바라십니다. 조 총영사는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전세기에 태우려면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행정적, 기술적인 사항들이 많다며 실무 논의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측에서 협조를 잘해 지금까지는 원만하게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현지 시간 10일 자진 출국을 희망하는 직원들을 태워 전세기가 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은 유동적입니다. 영사 조력과 별개로 현지 업체들에서도 숙소에서 단체 생활한 직원들의 여권을 모아두거나 한국으로 보낼 짐을 싸는 등 출국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현장 사무실에다가 취업해두라 그랬어요. 지금. 가방 준비하면 알겠다 싶어서 가방 싸놓으라 그랬고 직원들한테.
조 총영사는 자진 출국이 미국에 이미 있는 제도로 5년 입국 제한은 없다고 설명했지만 현지 업체들은 여전히 불이익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5년 정도 못 들어올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나 직원 대부분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없는 신분인 만큼 자진 출국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곳 주변에서 만난 주민들은 기자에게 한국을 지지한다고 말하는 등 대규모 구금 사태에 대한 현지 민심도 악화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LG엔솔 공장 주변에서는 이민자 지원단체와 운동가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합법적인 취업 허가를 가진 노동자들조차 미 이민 세관 단속국에 의해 위협당하고 부당하게 대우받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지아주 폭스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미국에서 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을 태울 전세기가 내일 오전 인천공항을 출발합니다. 업계에 따르면 전세기는 내일 오전 11시 인천공항을 떠나 애틀랜타 공항으로 향할 예정입니다. 전세기는 미국으로 갈 때는 빈 채로 운항하고 한국인들을 태운 뒤 현지 시간 10일 늦은 오후에 애틀랜타 공항을 떠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의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로 현장 혼선이 커진 가운데 재계가 정부 측에 비원 비자 규정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기업들은 어제 산업부가 개최한 대미 투자기업 간담회에서 출장자와 장비 협력사 임직원들이 비원 비자 목적에 맞게 업무를 수행할 때 단속 대상이 되지 않도록 미국 정부와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비원 비자를 소지하면 현지 장비 설치와 시운전이 가능한데도 이번 단속 대상에 포함돼 정상적인 해외 업무 수행에 차질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서 발생한 우리 노동자 대규모 구금 사태에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부당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된다고 했는데 미국 이민 당국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생중계되는 국무회의 발언을 미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로 시작했습니다. 현지 시각 4일 미 이민 당국이 현대차와 LG 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노동자들을 불법 체류자라며 체포한 이후 처음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안전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며 위로를 건넸습니다. 특히 이번 사태를 국민과 기업 활동에 대한 부당한 침해라며 미 당국 조치에 대해 우회적으로 유감을 표했습니다. 한미 양국의 동반 발전을 위한 우리 국민과 기업의 활동에 부당한 침해가 가해지는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대통령은 관계부처에 모두가 안전하게 돌아올 때까지 상황을 세심하게 관리해달라며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한 제도 개선도 약속했습니다. 국무회의에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한국 방송기자 클럽 토론회에 나와 더 강한 어조의 비판 발언을 내놨습니다. 쇠사슬에 묶여 구금당한 사태가 너무나 충격적이었다며 미국에 강력하게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서 느끼시는 공분 그대로 미국에 전달을 했습니다. 산업부 장관은 외교적인 용어가 아닌 또 강력한 항의를 했고 그런 방식으로 해서 저희가 총력 대응을 하고 있고 다만 백악관에서도 우리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비자 제도 개선에 대해선 대통령실과 백악관에서 워킹그룹을 만들어서라도 단기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박차를 가했던 한미 경제협력에도 당분간 속도 조절이 불가피해졌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서울 서대문구 초등학생 유괴 시도 사건과 관련해서 YTN이 범행 3건이 담긴 영상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경찰이 최초 수사에서 보고도 놓쳤던 CCTV 영상까지 추가로 입수했는데 범행 정황이 뚜렷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양동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좌회전한 SUV 차량이 갑자기 멈춰섭니다. 지나가던 어린이가 차 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10초 넘게 대화를 나눕니다. 잠시 뒤 이 차량은 길에 다시 멈추고 다른 아이에게 말을 겁니다. 3차례에 걸쳐 초등학생 4명을 유인하려 한 20대들의 1차와 2차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입니다. CCTV 화면 한쪽 영상을 확대해보면 아이들에게 말을 거는 범행 장면이 충분히 확인됩니다. 경찰은 이 영상을 2차 피해 어린이와 보호자에게 보여주며 함께 확인했지만 범행 장면은 찾지 못하고 놓쳤습니다.
그러고는 언론에 CCTV를 면밀하게 확인했지만 범죄 혐의점은 없었다고 공지했습니다. 20대들은 공영주차장 앞에서도 초등학생 2명에 똑같이 말을 걸었고 아이들은 놀라 도망쳤습니다. 경찰은 이 3차 범행 피해자들의 추가 신고가 들어온 다음에야 앞서 보고도 놓쳤던 CCTV와 주변 CCTV들을 다시 확인해 범행을 추가로 특정했습니다. 만약 신고가 더 들어오지 않았다면 1차와 2차 범행은 확인하지도 못한 채 사건 자체가 묻힐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하며 서울 시내 초등학교 안전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경기도 광명시에서도 초등학생을 유괴하려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긴급 체포된 10대 남성은 어제 오후 4시 20분쯤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8살 초등학생 여자아이를 따라가 입을 막는 등 유괴를 시도한 혐의가 있습니다. 피해 초등학생이 울음을 터뜨리자 10대 남성이 도주하면서 실제 범행까지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멧돼지가 민가에 내려와서 농가에 피해를 끼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전남 장흥에서는 멧돼지 신고를 받고 포획하러 나선 60대가 총상을 입어서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함께 사냥에 나선 동료가 멧돼지로 오인해 발포하며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야산과 바로 붙어있는 논 군데군데가 움푹 팼습니다. 바로 옆 둔덕에는 응급조치했던 흔적과 혈흔이 남아있습니다. 멧돼지 포획에 나섰던 60대 A씨가 총을 맞은 건 새벽 2시쯤. 가슴과 어깨에 총상을 입은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다름 아닌 함께 온 동료 엽사가 사람을 멧돼지로 착각하면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수렵 면허가 있는 두 사람은 장흥 지역 파출소에서 엽총을 출고받아서 야간 수렵 활동을 했습니다. 가해자는 수렵 경력이 20년 이상으로 평소에도 피해자와 지역 내에서 멧돼지 포획 활동을 함께 해왔습니다. 한밤중 그것도 비가 내리는 가운데 서로 거리를 두고 다른 방향으로 흩어져 산에 접근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말을 멧돼지가 좀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쐈는데 그것도 일행이 이제 본인 뒤편에 있는 걸로 알았는데 사고가 난 곳은 평소 마을에 멧돼지가 자주 출몰하던 지역이었습니다. 밭작물을 먹어치우는 건 기본이고 농까지 들어가서 해집고 다니며 벼를 뭉개기 일쑤였습니다. 지렁이 잡아먹고 땅가 잡아먹으려고 다 파버려. 논두개. 아이 논에 돌아다닌다니까. 그래갖고 나랑 다 문대 이런데 막 다니면서 이렇게 막 난리 쳐버려. 경찰은 숨진 A씨를 부검하고 총을 쏜 B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인천 도화동에 있는 공장에서 가스가 누출돼 20여 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서울 신사동에서는 술을 마시고 쓰러져 있던 여성을 차에 태워 달아났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배민혁 기자입니다. 화학물질 탱크 옆에서 보호장구로 중무장한 소방관들이 사고 수습에 한창입니다. 오후 2시 반쯤 인천 도화동에 있는 인쇄 회로기판 제조 공장에서 가스가 누출됐습니다. 호흡곤란과 어지럼증 등을 호소한 20여 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소방당국은 염산 탱크에 염소산을 잘못 주입하면서 가스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 신사동에선 술을 마시고 쓰러져 있던 여성을 차에 태워 달아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차에 태운 뒤 서울 용산구에 내려준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흉기 사진과 함께 은평구에 사는 누군가를 살해하겠다는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신고 5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마치 자신을 인증하기라도 하듯 학생증 사진까지 함께 올렸는데 경찰 조사에선 실제 흉기를 구매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섰던 유정복 인천시장을 소속 공무원들이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인천시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인천시 임기제 공무원들이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다며 유 시장과 공무원 10여 명을 고발했고 선거관리위원회도 공무원 등 6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최근 KT 이용자들이 해킹 추정 범죄로 휴대전화 소액 결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경기 부천에서도 관련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취재 결과 경찰은 최근 부천 지역에서 소액 결제 피해 신고 5건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KT를 이용했고 지난 1일과 2일 새벽 휴대전화에서 모바일 상품권 구매와 교통카드 충전 등 명목으로 각각 수십만 원이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접수 피해 5건 중 4건이 부천 괴안동에 있는 같은 아파트에서 발생했으며 피해 규모는 현재까지 400만 원을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종일 비가 이어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비는 내일까지 계속될 텐데요. 오늘 밤사이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또다시 강한 비가 예고됐습니다. 경남과 제주도에는 시간당 30mm, 전남에는 시간당 최고 50mm로 매우 강하게 쏟아지겠고요. 내리는 양도 많겠습니다. 앞으로 제주도에 100mm 이상, 남해안에 80mm가 넘는 가을 호우가 쏟아지겠고 그 밖에 남부지방에도 최고 6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모레까지는 백중사리 기간이라 만조 때는 해수면이 더욱 높아지는데요. 이 호우까지 겹쳤기 때문에 해안가에서는 저지대 침수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남부지방의 비는 오전에 그치겠고 중부지방은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비구름 뒤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오늘은 선선함이 감돌았는데요. 내일 낮에는 다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이 32도, 광주와 대구 30도가 예상됩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당분간 일교차는 10도 안팎으로 크게 나겠습니다. 이렇게 일교차가 클 때는 우리 몸이 쉽게 피로해지고 또 면역력을 잃기 쉽습니다. 맞습니다. 따라서 가벼운 겉옷으로 체온 조절을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를 통해 호흡기와 피부도 보호해야 하는데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생강차나 대추차, 보리차를 마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하는 것도 면역력을 지키는 데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캔버스의 이혜민, 정수연이었습니다. 오늘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